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만나게 됐네요. 오늘 기술과정, 가족의 식사 선택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56페이지부터입니다. 교과서를 56페이지를 펴서 지금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단원 가족의 식사 선택과 평가에서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해 가족의 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짜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족의 요구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영양적인 것과 그다음에 크게 기호적인 것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를 배울 거고요. 그다음 2번째 목표는요, 가족의 식사를 선택하여서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학습 목표 2가지를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사 하나 볼 건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어떤 점이 좋은지 이야기해보자, 이런 주제인데, 기사가 KBS 2015년도의 기사예요. 기사를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힘든 청소년들의 비만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학원 수업을 받느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내기 힘들고, 혼자서 저녁을 해결하다 보니 간편식이나 길거리 음식, 패스트푸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저녁 식사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한비만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 따로 저녁을 먹는 학생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또래보다 비만일 확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다입니다. 네, 가족 모두가 식사하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이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식의 그런 밥을 끼니를 때우기보다는 패스트푸드라든지 간편식으로 그냥 쉽게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훨씬 높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원 수업을 받느라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못하는 경우 혹시 경험을 해보았나요? 우리 제자중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죠? 네,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족 식사라는 것을 함께 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우리가 건강식으로 챙겨 먹냐 못하냐의 차이까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외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가족 식사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 유대감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건강과 기호를 고려하여서 가족 식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족을 배려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교과서 5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그 캐릭터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먼저 첫 번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해진대요. 이유는 여러분들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알겠죠.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외식을 하거나 간편식보다는 우리 집밥이 훨씬 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식과 비만 등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똑똑해진대요. 선생님이 왜 똑똑해지나요? 궁금하죠? 왜 똑똑해지냐면요, 가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지식을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을 수도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3번째, 안정감이 높아져요. 아무래도 그 같은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째, 식사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식사 예절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입을 다물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먼저 어른이 숟가락을 띄시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아래 친구들이 밥을 먹는 등 이런 자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젓가락질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가족이 같이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계획을 짜야 되는지 우리 선택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식사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구성원의 영양과 그리고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사를 계획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는 영양과 기호가 나왔어요. 영양에다가 동그라미하고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가족 구성원들의 영양과 기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경제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가족 구성원의 생애 주기에 맞는 영양소 섭취 기준을 고려해서 식사를 계획해야 된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나이대가 다 똑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 다른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맞는 영양소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영유아 시기, 그리고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과 장년을 합쳐서 청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생애 주기로 구분을 했네요. 먼저 영유아기 때는요, 성장에 많은 영양이 요구되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식품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성장은 바로 1차 성장 급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크게 2번의 성장 급등을 하게 돼요. 우리 1학년 때 가정 시간에 배워서 이제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생 동안에 성장을 계속하지만 가장 버라이어티한 성장 급등을 하는 시기가 1차, 2차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1차가 바로 영유아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장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먹고 자고 싸고만 잘해도 부모님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때는 많은 영양이 요구되고요. 특히나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다양한 식품 구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의 식품 구성 자전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거기에서 유지당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 구성을 골고루 포함할 수 있는 이유식을 우리가 반드시 이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영유아기 때 적절한 이유식을 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는 이유식을 잘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아동기 때 그런 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막 물만 마시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우유만 먹으려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편식이 굉장히 심해진다던가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씹어야 되는데 그런 편식이 심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아동기 이때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해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바로 여러분 청소년기에는 2차 성장 급등이 일어나죠. 이때도 키가 훌쩍 크죠. 그래서 성장 급등에 따른 단백질과 그리고 키 클 수 있게 칼슘, 철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청장년은요, 뼈의 건강과 그리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피로 회복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거나 뭐 영양제를 챙겨 먹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품으로만으로 부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원활한 생리 조절 기능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그다음에 무기질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생리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던가 뭐 등등의 그런 우리의 신체 근육이 이제 조금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로 섭취를 해서 많이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그래서 이 나이, 이 생애 주기 나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가족 식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한 영양만 만족시키다 보면 우리가 맛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가족 구성원들의 그런 개개인의 기호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라는 것은 좋고 싫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맛, 어떤 향, 어떤 질감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은 좋겠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이 점점 바빠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점점 외식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은요, 아무래도 집밥보다,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나트륨과 지방의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 좋은 영양소죠. 좋지 않은 영양소죠.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과 지방의 함량이 높고요. 그리고 집에서보다 많은 양을 먹게 돼요. 아무래도 고열량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 같은 음식이지만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밖에서 사 먹는 김치찌개는 영양소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는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료를 좀 더 적은 돈으로 많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장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소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또 영양보다는 맛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안 좋은 MSG를 친다던가 아니면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설탕을 많이 넣어서 자극적인 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외식은 물론 아닌 외식도 있겠지만 외식이 아무래도 집에서 먹는 집밥보다는 고열량의 식사와 그 다음에 안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외식은요, 영양 불균형과 그 다음에 편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은 외식이 아니겠네요?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히 집에서 시켜 먹는 배달 음식도 다 외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물론 어떻게 조리하는지 조리 과정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근데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네, 중간에 녹화가 끊겨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원산지 표시판입니다. 지금 작성 예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여러 가지의 음식을 파는 가게인 것 같아요. 이 가게는 당연하게도 원산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갈비찜과 등심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를 쓰지만 뭐를 쓴다? 한우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불고기 전골에 들어가는 이 불고기는 호주산과 국산이 섞여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네요. 그 다음 메뉴 중에서 갈비탕과 차돌박이는 고기는 미국산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목살, 항정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는 모두 국산인 것을 알려주고 냉동 삼겹살은 칠레산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냉동 삼겹살 좋아하나요? 냉동 삼겹살은 특히나 요즘 뭐 인스타 같은 데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옛날의 맛이다 하면서 그런 레트로 감성으로 인해서 잠깐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 냉동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고기일 확률이 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같은 가격이면 냉동 삼겹살을 먹겠어요? 아니면은 국산인 생삼겹살을 먹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고추장 삼겹구이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독일에서 온 돼지고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돼지갈비, 어떤 돼지갈비인지 그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 뼈는 칠레산, 고기는 국내산, 이렇게 칠레산과 국내산이 섞였음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외식을 할 때 이렇게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서 고춧가루도 중국산을 쓰는지 국산을 쓰는지 이 정도는 알고 먹어야겠죠. 여러분들 배달 음식 중에서 치킨을 좋아하죠? 치킨 같은 경우에도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브라질산 닭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태국산 닭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국내산 닭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줍니다. 큰 메이커 브랜드의 그런 치킨 같은 경우에는 순살을 쓰더라도 국산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순살 치킨 중에서 브라질산 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외식을 할 때 이렇게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식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선택을 하자 4가지 정도를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한식 메뉴로 선택을 하자. 패스트푸드나 간편식 같은 것보다는 건강식으로 깃들여서 우리가 밥을 먹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육류고기를 먹을 때는 야채랑 같이 먹자. 그다음 세 번째, 같은 닭 음식을 먹더라도 건강하게, 이왕이면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을 먹자. 얘는 지금 기름으로 튀겼고 얘는 지금 삶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을 선택을 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 포만감이 들면 후식은 생략하자. 뭐 디저트배가 따로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배부르면은 그만 먹자, 생략하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학습 문제 2가지 풀어볼게요. 가족의 식사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OX. 정답은 당연히 O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청소년은 미각이 둔화되고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게 아니라요. 지금 생애 주기 중에서 노년기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각이 둔화되기 때문에요.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짜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음식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간혹 가다가 음식이 굉장히 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할머니들의 이제 미각이 둔화가 되면서 간을 맞출 때 자신의 입맛이 둔화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 굉장히 세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노년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